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지기현 부장판사 얘기입니다. 예. 지기현 부장판사가 엄청난 뭐 몇백만 원의 접대를 받았다 해서 막 사진 막 돌리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법원 내부에서는 감찰을 했는데 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본 결과 이거는 징계할 만한 사유는 없다. 이것만으로는 징계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 예.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원 감사위에서 내오는 최종 같은 입장은 지규현 접대 의혹 결론 보류입니다. 보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현재 확인될 사실관계만으로는 네.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면 보통 징계 안 된다. 그렇죠. 원래 재판이란 게 확인된 사실로 더 이상 안 되면 거기서 끝내는 거지 않습니까? 회사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비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보류한다. 약간 좀 어정쩡한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지만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못 지겠다. 그래서 이제 그 감사관실에서 한 걸로 봤을 때는 징계 사유가 없다. 그렇죠. 그러나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다 하니 그 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인 결론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하나만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러나 예. 일단 대법원 자체 감사 결과로는 징계 사유가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번 보도로 봤을 때.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또 한 번 조희대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희대 그렇죠. 대법원장한테요. 그렇죠. 사실 외부에서 보기에는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이런 식의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고 그거를 그냥 내버려두는 법원에 대해서도 참 법원 비겁하다. 그 본인이 저렇게 부인하고 증거를 추가로 더 내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저 정도 어정쩡한 태도 스탠스를 가지고 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지금 지기현 자르라고 이렇게 증거라고 내놓았는데 법원이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법원이 굉장히 비겁해 보이고 민주당이 보기에는 법원이 개기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 그 법원 비겁설은 우리 박 국장이 일찍이 네. 설파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 건과 관련해서 네, 저는 왜 이 굉장히 간단한 것을 비겁하다고- 미리미리 결론을 안 내주냐. 예.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저는 네. 애썼다. 애썼다.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법원을 그 어려운 처지에서 법원이 이 정도면 이 어려운 엄혹한 시절에 예. 그러니까 우리 김강일 선배는 어떻게 보면 법원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계시는군요. 사법부라는 게 원래 아니, 취약하다. 오늘 그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네. 예. 현재 이재명 정권을 잠재적 독재라고 규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제 우리가 다뤘던 연성 독재 가는 길과 맥을 맞습니다. 괜찮은 예. 겁니다. 예. 김영수 전 영남대 교수는 그렇습니다. 이제 연성 독재. 그렇습니다. 네. 오늘 김대중 고문은 잠재적 독재. 예. 네. 지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그나마 법원이 목소리를 냈잖아요. 네. 그거 이제 모기 목소리로 볼 것이냐 아니면 포효라고 볼 것이냐 이건 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저는 그냥 애썼다 해주고 싶습니다. 애썼다. 애썼다. 참 김강일 선배는 법원을 지금 굉장히 약체로 보시면서 그래 네 수준에서 이 정도 얘기했으면 괜찮다 애썼다라고 이제 격려를 해주시는 아이고, 거고 어디에요, 저는 네. 야 사법부 이럴 수가 있어? 당신네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삼권 분립에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힘 아니냐. 그 힘이 이렇게 약해버리면 기우뚱 거리다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정신 차려라고 혼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 중간 언저리 어딘 것 같습니다. 우리 장원준 실장이랑 우리랑 보면은 결국은 이게 상권 분립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가 선출될 권력 할래요. 선출된 권력. 그렇죠. 발음도 잘 안 되네. 네, 임명된 권력 두 분이 나눠 가지세요. 저는 오늘 대법원의 법원윤리위원회가 낸 결론에 대한 평가 보류하겠습니다. 평가 보류. 저런 비겁의 비곡 곱하기 비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뭔가 좀 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적인 그 뒤에 숨는 거죠. 네. 예. 어쨌거나 명확한 사실은 이겁니다. 민주당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무슨 200~300만 원인가 300~400만 원인가 하는 호화로운 강남의
룸사롱에서 여성들을 끼고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사진을 막 뿌렸어요. 네, 그게 넉 달 전이에요. 네.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법원에서도 조사를 해봤는데 법원 내부의 결론은 감사위원회의 결론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징계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네. 어렵다. 비교적 명확한 거예요. 네, 이 정도면은 그렇죠. 네,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대법원 감찰 그 대법원의 윤리 감사관실 네. 여기하고 뭐 별도의 또 뭐 중불난 무슨 뭐 수사 기법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도 수사기관 못지않게 조사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곧 이어서 나올 반응이 살짝 예측을 해본다면 법원이 감사위원회까지 다 썩었다. 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역시,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네. 법원 이번에도 직위원을 제대로 안 자르고 제대로 맴매 안 했어? 네. 그럼 더 화를 낼 것이다. 네. 민주당이 더 화를 낼 것이다. 네. 아, 저는 이 감사위원회 위원들 용기 낸 거예요. 7분이라잖아요. 네. 이건 이제 끝까지 저는 익명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만약 이름이 누출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예. 아마 좌표 찍기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저쪽에서. 저는 곧 법원 감사위원회를 감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어디선가 누군가가 하고 나올 것이다. 예. 어쩌면 이걸 빌미로 삼아서 명단 내놔라. 네. 명단 안 내놓으면 명단 뭐 하여튼 국회 권능에 도전한다 그래서 그걸 뺏어낸 다음에 뭐 이를테면 청문회를 또 열어서 아니, 부른다든지 이런 작전도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 국회에서 법원 조직법 개정안 내 가지고 네. 감사위원회 폐지하면 됩니다. 예, 그러네요. 감사위원회를 명칭만 감독위원회로 바꿔가지고 오. 감사위원회 7명들 전부 다 해촉해버리고 아. 감독위원회 따로 아. 7명 구성해서 이진숙을 내쫓는 법에서 이제 그렇죠. 알기를. 그 정도야 뭐. 예. 예, 누가 떡 먹기죠. 뭐. 아, 그러네요. 자, 이게 사람이 참 이게 화장실 가기 전과 가고 나서 마음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 즉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민주당에서 최소한 법원에는 싹 엎드리면서 예산도 늘려주고 뭐 하면서 네. 굉장히 잘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죠. 한때는 검찰만 드립다 그냥 공격하고 그렇죠. 예. 법원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예. 너도 똑같아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저희가 좀 이따 다루겠지만 대법원에서 혹시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불리하게 할까봐 이건 뭐 저의 추정입니다만 네. 4심제까지 그래서 법원을 압박하고 대법원을 정말 그렇죠. 망신 주고 대법원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헌재에게 4심권을 부여하는 방안까지도 추진한다. 이건 네. 정말 이제 법원을 뭐 무릎 꿇어 제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어. 삼권 분립 붕괴에 이어서 3심제도 붕괴. 그렇습니다. 네. 네. 쟁하고 애뜰 날